그래서 제가 뭐 정말 조금 지적을 해드리면 뭐 할 게 많지만, 우선은 상하분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또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통합을 하면서 그 이제 통합 분위기가 있고, 유럽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상하분리가 대세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같고, 구조명도 마찬가지고요. 부채 문제도 아까 얘기했을 때 운영 부분의 부채가 건설 부분의 어떤 부채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 반대죠. 지금 건설 부분의 부채가 운영 부분의 어떤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 사정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 부분의 부채를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운영 부분에서 설비 사업률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쟁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말씀드리면 독일형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게 독일형은 조직분리 형태의 지금 상하통합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하분리 형태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소성 간선은 독일 DB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독일형을 하시는데 정말 독일 전문가들한테 진짜 팔리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 계속 자꾸 이제 스웨덴 모형, 독일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나누지 않고 구조 모형, 그러니까 상하 통합이냐 상하 분리냐, 그리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자꾸 이제 독일형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모델에 관해서도 조금 이상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그 고객 만족도는 사실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환승 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계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게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경쟁이 더 잘 돼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죠. 사실 경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버스 사례 제가 또 중공렌즈도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중공렌즈는 오히려 공공적 발전을 하고 있죠. 그게 경쟁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버스는 오히려 더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 중공렌즈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가 소관 산하에서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부분 잠깐 이제 뭐 논의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철도 정책에 대해서 크게 5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는 사실은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쟁 체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모회사가 철도공사고 자회사로 수사발 운영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80% 정도의 노선이 공유하고 있고, 사실 고속 여객 운송 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아까 그 GNA하고 대한항공 이런 사례를 제시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가 항공사를 어떤 새로운 사업 확충을 영역 개척을 위해서 한 것이지 모회사와 자회사가 완전히 이렇게 경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사례를 든 것 같고요. 차라리 굳이 사례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라는 동일 지역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분할을 이용해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 분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서울 지하철공사 분할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업무가 유사한 조직이 분할되면 구매 경제 상실이라든지 운영의 비효율성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원과 업무의 어떤 중복이 발생하고 있고, 자산의 어떤 중복 문제, 그리고 조직 유연화로 인한 비효율성, 시민들이 불편함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 철도공사도 철도공사가 통합 운영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1,000억에 불과하지만 분할 시 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70%의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비용도 136억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배당금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도 우려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할 운영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인원과 업무의 중복 문제,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이게 드러나는 부분만 3,000억 원이고,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치면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쟁체제가 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어떤 강남이나 수도권 동남부 지역 수요를 흡수해서 경쟁보다는 지역 독점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서울 지하철공사 사례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메트로나 도시공사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목적지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데서 탑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할하게 되면 경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금 인하의 어떤 그로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서비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인원들을 더 많이 합쳐하면 되겠죠. 아니면 또 안정성을 더 확보하시는가. 근데 굳이 자꾸 분할을 하면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그런 논리적 오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민영의 가능성인데 정부는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70%는 공적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민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부 통제하의 공적여금은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죠. 실제로 그 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분할도 초기에 민영화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또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도 달았습니다. 시절하게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지분 구조 개선에 대한 단서도 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 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공적여금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보유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공공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윤이라든지 정부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고 먹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철도 네트워크 심각한 해소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와 결합과 밀도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거리가 영세하고 거의 프랑스나 독일의 10분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철도는 더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합 철도 네트워크의 준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피어스의 지원 부족과 요금 낮은 요금 때문에 고속철의 수입을 교차 보조하면서 광역철도, 일반철도, 화물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부분에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PS 지원이 낮고 어떤 이 요금이 낮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부차적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교차부자가 문제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에 한 5천억 정도의 흑자가 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선은 그 철도 공공성을 어쨌든 통합 그 네트워크를 부차적이지만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속선은 더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서발 KT 노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연계성이 더 효과가 나면서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KT 노선을 분할하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결국 교차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이러한 다른 어떤 일반 노선이라든지 광역 또 화물 노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광역철도가 15년 만에 거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PS 등이 그다지 상당히 크게 철도공사의 부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속선이 정말로 전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일반 및 항공 노선까지 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성 중심으로 철도 네트워크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철도 네트워크 자체가 통합 철도 네트워크를 찢어 놓음으로써 인해서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철도 네트워크가 붕괴된다면 교통기본권, 교통복지가 후퇴되고 그리고 지역 어떤 균형 발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정책에 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 프레시안 기사를 좀 보고 좀 적은 건데요. 어쨌든 이제 법 개정 없는 KTX 분할 추진은 또 위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철도 수서발 KTX 노선은 전적으로 국가 또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 사업법의 그러니까 제2조의 그 미관 운영의 어떤 허가 조항이 아니라 이런 그 제22조로의 그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논란이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제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FTA 같은 경우에도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어떤 개통된 거는 교통공사의 운영 독점 보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그 수도발이 어쨌든 개방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무력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국토부가 이 행정 조치로만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철도 모델과 같이 철도의 붕괴가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토부의 분할 민영안은 수서발 KTX가 이렇게 민영화되는 순간에 거의 영국철도 모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노선의 분할, 일반 노선의 어떠한 분할, 그리고 상하 분리, 그리고 간선의 어떤 분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의 영국철도 모델과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금 영국철도에 관련해서 많은 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보니까 분할 민영화 이래 영국철도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자료는 다 본문에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두세 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경쟁을 하게 되고 민영을 하게 되면 공적자금이 더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두 배나 세 배가 증가했던 거죠. 이거는 그 중간에 있어서의 그 보조금들이 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의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통합 네트워크가 아니라 분할이 되라 보니까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할 민영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될 거라고 봤지만 실제로 이제 몇십 년 흐른 후에 보니까 오히려 수십 개의 운영사들 중에서 3개의 운영사들이 운영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 산업 자체 내에서 경쟁이 가능하냐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영구철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3개 운영사들이 그냥 전 지역을 독점을 하고 있어 전혀 경쟁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거의 정부가 철도 산업에 손을 놓다 보니까 철도 산업도 여러 가지 이러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죠. 산업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후퇴로 인해서 철도 제조가 철도 산업 자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철도는 그냥 조치가 아니라 재건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분할 민영화는 영국 철도의 모델이고 결국 수십 년의 어떤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영국 철도는 붕괴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말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자꾸 이제 앞에서 많이 하시고 또 항상 두 번째 발제자가 항상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대안은 뭐냐? 우선은 지금의 어떤 민영 정책을 좀 철회를 하시라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상업 통합을 위해서 프랑스 철도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에 관련된 노조, 관계자, 시민 뭐 등등 사측 다 모여서 프랑스 총회를 열었고 한 60회의 어떤 실무회의라든지 다양한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한 1년 정도를 해서 어쨌든 60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독일 철도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철도라는 것은 정말로 비관적이고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그렇게 정책을 입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랑스 총회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다. 노사민정 논의국으로도 만들어서 조금 논의를 하자는 게 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상업통합을 통한 철도산업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업분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철도 발전을 위해서 철도산업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 국토부가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내리꽂는 어떤 이 정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독일형 말씀하시는데 독일형의 그 DB 구조를 어떻게 되냐면요. 공동결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측 그리고 이 시민들 그리고 노조 다 3분의 1씩 어쨌든 다 들어가서 내부에서 공동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라 그 이사회 내에서 자기 용결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말로 그 독일형을 하고 싶다면 진짜 공동결정 제도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쓸데없이 독일형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논의 구조를 뭐 본인들이 어쨌든 독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민주주의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동 중심의 재정 투자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꾸 이제 아까도 좀 문제점을 호도하셨는데 건설 부채가 자꾸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자꾸 운용 부분의 또 수입을 통해서 이런 사용료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해결을 개선을 해서 도로 중심의 어떤 철도 투자를 지금 많이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교통 해결 절반 이상은 도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끌어들여서 사실 도로와 철도를 같이 국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 대치적인데 그걸 같이 키우는 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가감하게 조금 줄이고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건설 부채를 어떻게 좀 해소하는, 물론 그게 철도공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본질적인 문제, 건설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자꾸 고수익 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내서 자꾸 이제 솔로 사용료라는 어떤 통해서 건설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고 결국 그 자체가 하게 되면 교차 분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철도 산업 자체가 네트워크 자체가 붕괴되고 철도의 공공성이 계속 훼손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발제하신 게 전반적인 철도 산업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이 논의를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 철도 총회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경쟁 체제가 사실은 결국 아까 했던 그런 논리적 문제 때문에 자꾸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며칠도 몇 달도 괜찮습니다. 노선 인정 최소한 프랑스도 했는데요, 우리는 못합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인정 논의 기구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산업통합 문제, 부채 문제, 구조 문제, 경쟁 문제 이런 걸 다 다루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토론 주제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철도 내에서 경쟁 체제는 아까 서울 지하철공사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영국 철도의 어떤 사례, 분할 민의 사례 이미 그런 사례들이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없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균념하시면 좀 논의하는데 또 큰 어떠한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시고 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심탄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제는 우선 이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